欢迎光临 차이나는 중국어는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오늘의 주인공은 탈세 혐의에서 탈출한 여배우 송주얼입니다. 부명은 순판칭입니다. 1998년 5월 23일 중국 티안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베이징 영화대학교 연기 전공을 했어요. 중국 여배우예요. 대표 작품 小家的儿女, 叶天子, 九州缥缈录, 그리고 지금 핫하게 방송 중인 우효도입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 송주얼은 2005년 첫 드라마 작품인 海阔天高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여자 주인공의 딸 동여 역을 맡았는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연기에도 천부적인 감각이 있어서 업계의 주목을 빠르게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역 배우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은 작품은 2009년에 방영된 사극 드라마 宝莲灯前传입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 CCTV 채널에서 방영됐고 방영 당시 큰 호응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평점 8점 이상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들에게 宝莲灯前传이 드라마는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제 추억은 황제의 딸. 이 드라마에서 송주얼은 시식하고 당찬 삼태자 너자 역을 맡았습니다. 너자 이 인물은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 신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자아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宝莲灯前传의 성공 덕분에 너자라는 캐릭터는 송주얼 연기 인생에서 첫 번째 인생 캐릭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송주얼은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잠시 연애 활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통해 그녀는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15 is the first year I went to American, and the first place I went is Chicago. 미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송주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캐스팅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연기파 배우 샤유, 양즈와 함께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 洛杉矶导弹计划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송주얼은 귀엽고 따뜻한 매력을 지닌 꺼크크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이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줄거리는 기억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우들의 연기는 다들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능 낭비. 특히 영어 대사 분량이 많은 작품이었는데 송주얼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소화했어요. Just say sorry. Sorry. 이어서 2017년 4월 1일 코미디 영화 有完没完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송주얼은 우전 출연으로 잠깐 등장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행인 역을 맡았어요. 본격적으로 눈도장 찍은 건 그 다음에 출연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花儿与少年 시즌3부터예요. 이 예능은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은 편집은 진짜 맛깔나게 해요. 안 좋게 말하자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일부러 갈등 만들어서 그렇게 갈등 있는 사이 아니었는데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즌3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송주얼입니다. 출연진들 다 대스타들이에요. 그중에서 당시 18살인 송주얼은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막내였는데 절대 철없는 막내 아니었습니다. 공주병도 없고 억지스럽거나 튀지도 않고 혼자서 뭐든 잘 챙기고 배려도 잘하고 우는 모습 보면 진짜 와, 이 친구 정말 햇살 같다, 밝다, 이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능을 보고 나서부터 송주얼은 아역 출신 배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2017년 7월 송주얼은 특별 출연한 청춘 드라마 我们的少年时代 방송되었습니다. 그중 여고생 샤완 역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이돌 그룹 TFBOYS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청춘 캠퍼스 드라마로 주요 시청자는 TFBOYS의 팬들이었고 팬들은 주로 아이돌을 보기 위해 시청했기 때문에 줄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드라마는 아이돌 험정 드라마입니다. 2018년 송주얼은 총 2개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8월에는 슈하이차와 함께 주연을 맡은 사극 드라마 叶天子 방영되었어요. 평점은 7.4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어요.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방영되고 나서 이게
크게 뜨지 못했어요. 메인 배우들은 A급 스타 아니라서. 근데 이게 매니아층들만 이 맛을 아는 드라마예요. 진짜 꼭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드라마에서 송조얼은 여자 주인공 송잉잉 역을 맡았습니다. 이텐즈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명나라의 작은 인물들이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유머도 있지만 기존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속도감 넘치는 복수와 갈등이 돋보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가벼운 코미디 스타일로 빠르고 긴장감 있는 줄거리 전개가 제작진이 다방면으로 매우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인 게 확 느껴집니다. 각 캐릭터들도 생동감 넘쳐요. 악효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7.4점밖에 못 받은 이유는 이게 진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인데 바로 결말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팬들 원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어요. 하지만 여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죽어 여자 주인공이 분노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코미디였는데 갑자기 비극이 되었습니다. 2018년 송조얼의 두 번째 작품은 9월에 방송한 蛇害입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徐正熙, 송조얼을 맡았고요. 방송하고 나서 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 꽤 흥미로워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원래 파파라치인데 우연히 대스타 남자 주인공과 잠깐 접촉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서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 주인공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뒷바뀌고 3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번 루머를 해명하려고 여자 주인공을 자신의 비서로 고용하게 됩니다. 재밌어. 이게 설정이 재밌는데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몇 회는 정말 재미있고 중국 연예계의 현실을 잘 묘사했어요. 송조얼의 연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대사도 자신감 있게 소화하는 걸 볼 수 있었죠. 我跟你说，老娘我还不干了呢！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라마는 초반의 재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형적인 용두사미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사연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송조얼은 류허령과 함께 주연을 맡은 사극 판타지 드라마 九州 缥缈录 방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5.9점만 기록했지만 방영 당시 높은 인기를 끌었고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다른 드라마들 중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송조얼은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유란 역을 맡았고 그 해 제26회 화정성에서 중국 사극 드라마 부문 최우수 여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세력이 가축을 벌이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주인공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영화와 같은 화면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영웅들의 비장함과 기계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九州 缥缈录의 낮은 평가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원작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에요. 원작 팬들은 드라마가 원작의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루면서 첫 2회차 만에 원작의 한 권 분량을 빠르게 소화해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초반에 많은 원작 팬들 사이에서 낮은 평점과 부정적인 리뷰가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원작을 읽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이 드라마가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송조얼은 인기 예능과 각종 큰 행사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의 인기를 휩쓸고 있는 젊은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2월 송조얼은 우레, 왕준칼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상구미유에서 주인공 바이리홍이 역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 신기한 작품이에요. 방송하고 나서 4.1점 기록했어요.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드라마가 베이징 영화대학교의 겨울방학 과제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촬영 당시 4명의 주연 배우는 모두 베이징 영화대학교의 재학생이었고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제작진 모두 다 베이징 영화대학교의 교수, 선생님, 학생들이었습니다. 샹구미의 가장 큰 문제는 편집이었는데 초반부터 뚝뚝 끊어지는 듯한 편집,
아마추어 수준의 특수 효과, 얼굴을 가리는 자막 등으로 시청자들은 이를 과제 채점처럼 다루며 비판했고, 제가 볼 때 이때 졸업한 친구들은 이 수준으로는 졸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샹구미회는 여러 독특한 이유로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2021년 8월 송조얼은 바이유, 마오샤통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乔家的儿女 방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조얼은 주인공 쩌스메 역을 맡았고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乔家的儿女에서 송조얼은 꿈을 쫓고 사랑과 직무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활발한 성격의 막내 쩌스메 역할을 맡았습니다. 乔家的儿女는 1977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쩌자의 5 자녀들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배우들에서 성인 배우로의 자연스러운 전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부는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 받았어요. 후반부는 약간 너무 막장? 송저이 연기한 쩌스메는 쩌자에서 가장 어린 막내딸로, 그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꿈꿨던 베마탄 왕자와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바람둥이로 여러 차례 그녀를 배신하며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바람은 습관이요. 송조얼은 전반부에서 보여준 쩌스메의 활발하고 밝은 성격, 중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매우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표현했습니다. 송조얼 이것 때문에 연기력을 인정받았어요. 엄마 연기도 전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연기했으며, 이를 보고 있으면 그녀가 아직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같은 해 11월 왕한유와 함께 주연을 맡은 청춘 드라마 베이니 주펑飞翔 방영되었습니다. 평점은 5.8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조금 평범했어요. 송조얼은 그 중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사랑하는 운동선수沈正희 역을 맡았습니다. 베니 주펑飞翔는 빙상 스포츠와 인물 간의 감정선을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주인공들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여러 서브 스토리들이 전개되는데요. 스포츠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연애 이야기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열려 스포츠 드라마를 기대했다며 약간의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가벼운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송조얼은 3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이 세 작품은 모두 연기력을 낭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실력파 배우 阮经天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 로맨스 드라마 舌尖上的心跳 방영되었습니다. 평점은 4.5점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요리를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드라마의 스토리는 다소 진부합니다. 맛을 잃은 셰프와 천재적인 미각을 가진 귀여운 소녀가 만나는 설정은 꽤나 눈길을 끌었으나 아쉽게도 드라마의 전개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중국어 듣기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도시 드라마 盛庄 방영되었고 평점은 5.7점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연기파 배우 송자,陈赫, 윤용이가 주연을 맡았고 한 패션 잡지사의 일상적인 직장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이게 직장 드라마예요. 중국은 직장 드라마 너무 약해요. 송조얼은 조연 리나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이 캐릭터는 그다지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주 실수하고 성장하는 과정도 상당히 뻔했습니다. 따라서 송조얼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리나라는 캐릭터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인물 싫어서 송조얼까지 욕해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직장 드라마였고 직장 내 싸움은 다소 유치했지만 두 여배우의 연기는 정말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황즈타와 함께 주연으로 맡은 도시 로맨스 드라마 才不要和老板谈恋爱 방영되었습니다. 평점은 합격했어요. 6점을 기록했어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시청자들은 황즈터 때문에 그냥 봐줬어요. 스토리가 딱히 재밌는 편은 아니고 엑소에서 탈퇴하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완전 희극인 됐어요. 황즈터가 이번에 연기한 남자 주인공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송조얼은 남자 주인공의 보조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사와 부하의 연애 이야기 그려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황스턴은 그 칭다오 사투리로 멋을 부리고 대사를 칠 때마다 시청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송조의 직업 정신에 정말 감탄했어요. 송조는 드라마 속에서 진지하게 연기하는데 황스턴은 일상 브이로그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2023년 7월 28일 송조의 우전 출연한 영화 热烈 개봉되었습니다. 평점은 7.1점 받았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 영화는 스트리트 댄스를 소재로 한 매우 성공적인 사업 영화였습니다. 왕이보 주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송조에 관한 한 가지 폭로가 중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누군가가 실명으로 송조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향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국가세무총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로는 송조를 정상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송조를 완전히 조용했어요. 이렇게 큰 여론의 위기 속에서 송조의 소속사는 1년 후인 2024년 8월 27일에서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송조는 탈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세무 문제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세금 문제가 제기된 유명인들은 대개 세무당국이 탈세를 확인하고 이를 추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며 당연히 언론에 노출되었겠지만 송조의 경우 내부 고발자에 의해 신고된 상황으로 미납 세금을 신속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의해 탈세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2025년 4월 12일 렌지아런과 함께 주연을 맡은 사극 판타지 드라마 우효도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6화까지 봤는데 그 흐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신비로운 괴물 사냥꾼 쉔예와 소녀 반샤가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함께 기이한 사건을 해결하며 결국 두 사람의 숨겨진 운명을 밝혀내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예요. 이번에 렌지아론의 대사 전달력 많이 좋아졌어요. 송조는 예상대로 잘 연기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만족한 이유는 우효도 이 드라마는 중국식 공포 미학을 잘 살린 점이 돋보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낮에 보는 걸 추천해요. 우효도는 송조의 탈세 혐의 때문에 3년 동안 방영 못했다가 드디어 2025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조과 같이 호흡 맞춘 다른 남자 배우들의 팬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류유닝의 팬들은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유닝과 송조는 2023년 折腰라는 드라마 같이 찍었어요. 네, 여기까지 배우 송조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에요. 지금 송조열한테 미방영 작품 2편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는 사극 로맨스 드라마 折腰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촬영 다 마쳤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방영 날짜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극 艰难的制造입니다. 메인 남녀 주인공 송조열, 장신청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도 비슷한 시기 2023년 7월 촬영 다 마쳤습니다. 아마도 우효도 끝나고 나서 折腰, 그 다음에는 艰难的制造 방영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위기에서 복귀한 연기 천재 송조열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